317쪽에 적부심사 보겠습니다. 적부심사. 이 적부심사도 그림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적부심사.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 지적측량의 성과에 대해서 그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거. 요거를 생략해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측량의 성과에 대해서 그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부르고요. 이건 처음 청구할 때 적부심사라고 부르고 두 번째 청구할 때를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이 적부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측량 성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자, 즉 토지 소유자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 인접토지 소유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접토지 소유자. 또한 이 적부심사 청구는요, 이 성과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되고 검사 측량은 대부분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했을 때 지적측량 수행자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수행자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지적측량 수행자. 누가 있죠? 수행자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를 얘기할 겁니다. 이때 이 성과는 지적소관청의 검사 측량까지 거쳤을 때 그 성과도가 나옵니다. 보통 검사 측량은 지적소관청이 해요. 그러면 적부심사, 재심사 청구를 검사 측량의 주체인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죠. 따라서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시도지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도지사는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애매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를 결정하도록 공간정보법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부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냐면 이러한 자들은 성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소속 공무원이 없어서 잡무를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잡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적부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지만 청구서 자체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적부심사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것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청구서 자체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회부가 이루어지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할 겁니다. 문제는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연장의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의 심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갖고 있을 필요 없죠.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지체 없이 송부를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7일 이내에. 의결서를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통지의 상대방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서 요 및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청구인은 누구냐면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인이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 얘가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즉 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원에게. 그러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고민하겠죠. 고민을 합니다. 통지를 받은 자들은 고민하는데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입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다시 한번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구할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얘기하는데 적부 재심사는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누구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재심사 청구를 이쪽에 청구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올라갑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구 자체는 누구에게 하느냐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뭐를? 적부 재심사를. 적부 재심사 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도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습니다. 잡무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청구 자체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지만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부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우리 법률에서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청구서 자체는 이쪽에 제출됐으니까 30일 이내에 회부합니다. 30일 이내에 회부가 이루어지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할 겁니다. 물론 이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송부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7일 이내에 통지하고 의결서 4번을 보냅니다. 의결서 4번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성과를 수정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 오류 정정은 신청에 의해서 정정되는 게 아닙니다.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적부재심사와 적부심사는 준용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대단히 쉬워요. 네. 똑같지 않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리